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정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의 정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중의 배신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공언했던 선전포고 전면전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건지 그 내막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일단 문재인 대표가 4일 연속 정부를 맹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는데, 자, 이 배경에 어떤 흐름이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받은 득표율 과반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도파를 중심으로 해서 4월 재보선을 계기로 해서 분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그 시간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내부를 단속하려 할까요?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뚜렷한 각을 세우면서 단합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외쳤던 것, 바로 그 중도 개혁주의를 실현하겠다. 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취임 일성부터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것, 이것은 뭔가 전혀 전략이 맞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통합이라든지 중도개혁주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당의 정비서부터 어떤 말을 했어야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도하 변호사께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좀 전에 조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고 박지원 후보와의 그 3.5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사실은 그 신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의 분열을 우려해서 오히려 대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지 정말 본인이 긴 안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제대로 된 그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발목 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파고들 공간이 많이 생긴 건 아닌가 싶은데 조수진 차장. 네. 그렇다면 지금 들어와서 취임 당대표가 되자마자 여러 가지 좀 삐걱거리는 목소리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뭐 참배 문제도 그렇고 당내 분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문재인 대표의 가장 문제점, 그 메시지의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가령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 통합 행보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막상 가서는 가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어떤 단서를 달고 뭔가 어떤 자기가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끊임없이 휘둘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왜 김구 선생부터 참배를 안 했느냐 이걸 비판하니까 서둘러서 오후에 김구 선생 그 묘소 참배도 일정을 넣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요. 왜 이렇게 대표가 중심을 스스로 잡지 못하고 휘둘리는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이 됐는데 뭐 이제 험한 말이 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주 불편해 하시는데 자, 정청래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들 했는데 그것들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평파 방송의 줄임말인 종편에서 저의 발언을 놓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동원하면서 우리의 분열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그런 우리의 실천 행동을 통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소리에 아직도 힘이 있는데 조수진 차장. 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일 편파 방송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글쎄요. 모든 언론이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비판을 했는데 종합편성 채널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잘못을 했을 때는 진지하게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확전을 꾀하죠. 오늘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호남에서 두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두고 굉장히 임계점을 넘고 있어서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호남 분들 굉장히 발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해서 그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 잘하셨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 60% 가까이가 두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 참 잘했다. 이렇게 예. 답변을 했고요. 호남 같은 경우에는 44%가 참 잘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호남에서 임계점을 넘고 있다. 이게 대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이것이 최고위원회 수준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동희 차장. 네. 정의의 태권부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정청래 의원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저희 카톡으로 의견 주셨을 때 상당히 많이 불쾌해하시고 화가 나셨더라고요. 이동희 차장도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던데요. 정청래 의원이 그 나치와 그리고 일본 천황 뭐 이런 사람들 전범들에게 두 전직 대통령을 비유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역사적 과실이 있었다. 뭐 공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큰 결과물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국민들은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시각으로 보자면 나치주의자들이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무슨 가미가제 정도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을 그렇게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인지 정청래 의원의 국민관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역시 뭐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 자, 시청자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게 히틀러와 일본 천황을 참배하는 것과 같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하고 북한까지 찾아가 김정은을 조문한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두화 변호사께서 좀 답을 주시죠. 아마 북한까지 찾아가 김정은을 조문한 민주당 의원 이런 분은 아마 박지원 의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요. 예. 사실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정말 큰 관심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유엔 차원에서도 있고 이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이 과거의 건국과 부국 세력 분명히 과도 있지만 공도 있는 그런 그 건국과 부국 세력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을 부정하면서 지금 정말 규탄해야 될 대상, 예. 김정일이나 김일성,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와 저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는 이 부분은 이제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왕래를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지지한 저분들에 대해서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자,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에 대한 책임이 네,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이고 정말 전범이죠. 우리 그리고, 민족에 네. 가장 큰 피해를 준 사람이고 네. 김정은은 또 천안함 피폭의 폭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정일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그죠? 김정일과 김정은 그리고 이게 오타네요. 김정일. 예. 김정은은 그러니까 김정은을 조문했겠죠. 김정은에게 가서 김정일을 장례 저기에 대해서 예. 김정은에게 조문 의사를 표했다고 해서 저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김정은은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되느냐 마냐 이 부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처벌 대상자라고 지금 유엔에서 이 부분을 의논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김정한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얘기 주장의 합리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합리성이라기보다는 저 감성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나 아니면 통일 증진을 위해서 이 관련한 고민을 하는 부처에 있다 보니까 김정은을 어떻게 보면 대화의 상대 내지는 협상의 상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현재로서의 어떤 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외교적인 문제, 또 대외적인 문제, 국내적인 문제를 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주 냉철하게
계산을 하고 우리의 어떤 국익에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북한과도 협상을 하고 그들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노력은 계속 있어야 되고요.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인들이 또 물밑에서나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조진희 차장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는 것을 히틀러 참배 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렇게 비유를 한 것, 비유라는 것은 적절해야 비유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그것도 이번에 2위로 득표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1992년 그리고 1997년 야당 대선 후보와 그리고 당선자의 신분으로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바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최고위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야지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예전에 조경태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최저위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본인의 행위가 최고위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최저위원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진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